반갑습니다. 정철입니다. 자, 26년 2차 대비 통영 모의고사 제1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은요, 하나하나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이 모의고사 평균 점수는요, 취합이 되는 대로 카페에다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뭐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 돼야 이제 학생들이 문제집을 사서 많이 풀어보고 이게 좀 저한테 피드백을 주지 않을까요? 시기는 이제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신 친구들이라면은 80 이상 다 맞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출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합격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요, 80 이상은 충분히 85점 이상, 한 85점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1회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개념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입니다. 자, 폴리스는 본래 도시 조직 및 정부 또는 도시 사무 및 국가 사무에 참여하는 시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폴리테이아. 이제 폴리테이아가 이제 또 폴리스. 자, 폴리스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 자, 이게 로마가 이 그리스 문화를 또 받아들이게 되면서 라틴어인 이 폴리티아로 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겪었다는 거, 뭐 시험에서 뭐 이 정도까지 내지는 않겠죠. 뭐 우리 시험에서는 뭐 폴리티아, 폴리테이아 이걸 이제 바꿔내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라틴어인 이제 폴리티아에서 이제 유래된 것이다.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뭐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문제가 없죠. 옳은 내용입니다. 자, 2번 경찰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죠. 있다. 요게 이제 잘못된 거고요. 음. 자, 그다음에 경찰의 개념을 복리 증진 중심의 광의의 개념에서 위험 방지 중심 개념으로 제안한 대표 학자는 요한 슈트판 피터. 피터가 복리 증진 중심에서 어디로 위험 방지 개념으로. 그래서 복리 증진은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17세기에 확장된 개념을 축소하고자 노력한 학자가 또 피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경찰 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므로 근대 국가에서 일반적인 경찰 개념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 작용이라고 할 때 할 경우 이는 각국 실정법상 경찰 개념과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여기가 잘못된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 자,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다. 그래서 근대 국가에서 일반적인 경찰 개념을, 자, 여기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 작용이라고 할 때, 자, 요거는 뭐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요렇게 일반적인 경찰 개념을 요렇게 한다고 치자. 그러면 각국의 실정법상 경찰 개념과 일치하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정법상 경찰 개념이라는 것은 뭐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X가 되겠고요. 적절한 것은 하나, 둘, 기억 디귿. 기억 디귿 두 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보다는 작용 중심으로, 그렇죠? 작용 중심. 자, 경찰 개념을 파악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일반 행정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 작용을 할 수도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반드시 일반 행정기관만 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뭐 아까 방금 전에도 그려봤지만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데 요 영역은 C라고 할게요. 요 영역은 B죠. 자, B는 보통 경찰기관, 우리 경찰, 보통 경찰기관 영역이고, 자, C는 일반 행정기관 영역이죠. 자, 그러면 A는 뭘까요? 자, A도 보통 경찰 기관이죠. 자, 보통 경찰 기관 영역인데 여기는 이제 형식에만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자, 1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입니다. 자, 좀 뭐 잘못됐죠? 그냥 이거를 그냥 실질적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를 형식적 이렇게 바꿔주면 옳은 지문이 되겠죠? 뭐 거의 뭐 요거는 틀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3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경찰 작용 성질에 따른 것으로서 보건, 산림, 세무, 의료, 환경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권력 작용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 뭐의 권력 작용도 경찰로 간주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경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A 영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을 하는 업무만 형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2번도 틀렸고 3번도 X가 되겠죠. 자, 간주된다. X. 자, 그 다음에 자, 4번. 보통 경찰 기관의 범죄 예방, 정보 수집, 작성, 배포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뿐만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한다. 자, 범죄 예방, 정보 수집, 작성, 배포. 자, 얘네들은요. 권력적이에요? 비권력적이에요? 자, 얘네들은 요 A 영역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B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 B 영역이 실질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자, 실질뿐만 아니라 여기가 틀렸죠. 형식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X. 자, 그럼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뭐 2번, 1번, 죄송합니다. 1번이 되겠죠.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국가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우리가 약칭 경찰법을 보면은요, 제4조 1항 제1호. 자, 1호가 국가경찰 사무잖아요. 자, 그리고 제2호가 자치경찰 사무죠. 자, 1호는 경찰법 제3조에 나와 있는 이제 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 사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단 2호에 규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호가 자치경찰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요 자치경찰 사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제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자라고 했었어요. 자치사무, 교생, 수다. 자, 교생이 이제 수다 떠는 거죠. 교통, 생활안전, 수사, 다중. 이거는 이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사사무는 다시
아가, 실기, 학교, 침공. 요렇게 좀 기억을 하자라고 했죠. 아가가 아장아장 실기학교에 침공했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었어요. 자, 이 아는 뭡니까? 아동, 학대. 이거 가폭이죠, 가폭. 음. 이거는 아폭, 아학, 가폭. 자, 그리고 실은 뭡니까? 실종아동, 실종아동 등. 자, 이거는 기초질서. 그러니까 뭐 경범죄처벌법, 기초질서 위반 파범. 그리고 이거는 학교폭력. 이거는 교통사고, 교통사고. 자, 이거 침입하는 거는 다중 이용 장소, 공중 밀집 장소 큰일 나죠. 자, 다중 이용 장소, 이용 시설, 어떤 목적으로? 성적 목적으로. 요 침입하는 거. 자, 이거는 공연 음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억을 하자. 라고 했었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국가경찰, 나머지는 이제 국가경찰 사무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방금 우리 암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럼 국가경찰 사무인 거죠. 그러면 국가경찰 사무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해당하는 것을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요거 국가경찰 사무죠. 자, 그리고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교생수다. 그죠? 활동에 관한 사무. 그래서 요거는 자치경찰 사무가 될 거고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교생수다에 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자치경찰 사무. 자, 그리고 교통사고. 요거는 자치경찰 사무죠. 자, 가출인 및 실종 아가 실기학교 침공. 요거. 그래서 요것도 자치경찰 사무죠. 자,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국가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1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한 걸로 충분히 이런 문제들은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위험에 해당하는 설명,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위험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인 상태의 객관적인 감소. 자, 요거는 뭐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손해죠, 손해. 자, 1번은 X가 되겠고요. 자,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 행위가 있어야지 뭐 단순한 성가심, 뭐 귀찮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손해다 아니다, 손해가 아니다.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죠. 그런데 만 가능합니까? 아니죠.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경찰 개입이 허용됩니다. 그쵸? 자, 단 구체적인 위험이 진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나요?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권력적인 수단 가능합니까? 안 되죠. 위험 방지를 위한 뭐 순찰이라든지 이런 비권력적인 수단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다르다. 일단 우리 경찰 개입에 있어서 최소 위험은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경찰 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다르다라는 거.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X가 되겠고요. 자, 3번. 위험의 현실성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자, 현실성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뭐 이거를 뭐 추정적 위험, 뭐 오상 위험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구체적 위험이라는 게 뭡니까? 내 눈앞에다가 미친 개 한 마리 딱 갖다 놔라. 그러면 그게 이제 추상적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추상적 위험은 이 미친 개를 없애요. 없는데 그걸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미친 개가 그냥 놔두면 분명히 사람을 물거나 막 해가지고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할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죠?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법규로서 얘를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이런 게 추상적 위험인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것들. 그쵸? 그래서 미친 개를 딱 여러분들 눈앞에 한 마리 딱 갖다 놨다.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 얘 없어요. 근데 그 미친 개를 막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규상의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될 때, 자, 그것은 또 추상적 위험이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려우면 정말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험이 진짜 있어. 그러면 구체적 위험. 구체적 위험에 예상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추상적 위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문제 없죠? 경찰 개입은 최소한 어떤 위험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고요?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오상 위험이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어요. 자, 근데 어떻게 오상 위험이야? 자, 이렇게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다면 그거는 오상 위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관적 위험으로 가야죠. 자,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땡이죠? 이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적법한 개입으로 인정된다. 오상 위험이 아니라 외관적 위험입니다. 자, 그러면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외교관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에 경간에서 한번 이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외교관하고요, 영사관원이 좀 다릅니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구금도 당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영사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거. 어떠한 경우는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중대한 범죄, 중대 범죄라고 할게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제 권한 있는 기관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서 뭐 체포를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영사관원이 체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요 리을이 X가 되는 거죠. 자, 니은 리을은 좀 보셨을 겁니다. 공간지역은 불가침이므로 접수국 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간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공간지역은요, 하여튼 요 어떠한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좀 잘 보시면 이제 문제가 잘 풀리실 텐데, 어떠한 경우에도 요게 이제 잘못된 거죠. 여기에는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동의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가 X. 자, 외교 신서사. 이거는 외교관과 같이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 자, 이거 외교 신서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접수국이잖아요. 파견국이 있고, 파견국과 이 접수국에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외교관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서류라든지 뭔가 의사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들고 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외교 신서사는 이제 택배 아저씨, 뭐 이렇게 우체국 아저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 아저씨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외교 신서사는 외교관과 같이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교 신서사에 대해서 보장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뭐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디귿 두 개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요. 기억, 디귿. 정답은 3번. 이렇게. 그다음에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죠, 6번. 자, 민주주의 확립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대외적, 그리고 대내적, 음, 민주주의 확립 방안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내적이라는 것은 우리 경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대외적이라는 것은 우리 경찰을 이제 통제하는 것들 또는 이제 국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좀 풀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은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자, 국가경찰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 이렇게 있어요. 뭐 이거를 두고 있다. 이걸 또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얘는 1번은 대외적으로 들어가겠죠. 대외적. 민주주의 확립 방안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경찰 내부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집중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게 그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죠. 권한을 좀 분산시켜야죠. 그죠? 그래서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2번은 X가 되겠고, 너무 쉽죠 이거는. 자, 3번 경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국민의 참여 기회, 국민이 참여하는 거, 이 3번도 대외적 민주주의 확립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옳은 내용. 자, 경찰관 개개인의 민주적 의식 확립시키는 거, 요 4번은 요걸 구분해 봤을 때 대내적 민주화 방안 네,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2번만 잘못됐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7번 한번 보도록 하죠. 경찰 윤리 교육의 접근법과 교육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경찰 윤리 교육의 접근법은 개인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지도를 하는 거시적 접근 방법과,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자, 거시적 접근 방법과 사회의 제도적 구조에 대한 처방과 평가를 내리는 미시적 접근 방법이 있다. 근데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본 적이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풀 수 있어요. 그죠? 거시적, 미시적, 이거 구분하는 문제인데. 자, 개인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지도, 그리고 사회의 제도적 구조에 대한 처방과 평가를 내리는 것. 뭐가 거시적이에요? 요게 거시적이죠. 개인 행동은 미시적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지금 서로 바꿔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평상시에 보지 않은 내용이다 할지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도덕적 결의의 강화입니다. 자, 경찰이 비판적 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해서 조직 내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는 것. 자, 뭐 이게 내가 어떤 전문성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문성이 없으면 이런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 같은 것들이 잘못된 건지 뭐 옳은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할 겁니까? 그쵸? 그래서 도덕적 결의의 강화가 아니라 이거는 전문 능력 함양이죠. 전문 능력.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냥 풀려요. 이게 막 다 암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다 그냥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자꾸 암기식으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자꾸 막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경찰학은 휘발성이 강해. 이지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판할 건데 뭣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비판을 하냐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도덕적 감수성 배양은 경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 그래서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도덕적 전문 능력. 자, 경찰관이 실무에서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결의를 강화하는 거죠. 그쵸? 이게 결의 강화죠. 그래서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틀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그냥 풀 수 있는 것들은 암기를 좀 지향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 방법도 좀 중요하다. 그래야 뭐 경찰학이 휘발성이 강하다, 암기 과목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8번 경찰의 전문 직업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클라이니는 고전적 전문직 특징으로서 공공 서비스 제공, 윤리강령 제정,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 고등교육 이수, 자율적 자기 통제를 제시하였다. 자, 일단 요거는 뭐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죠. 옳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클라이니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 그 다음에 경찰의 전문 직업화는 경찰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죠? 자, 보세요. 전문 직업화 시킨다라는 게 뭐예요? 고도의 어떤 교육,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을 거쳐가지고 되는 게 좀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 당연히 늘어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 이런 전문화된 사람들이 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전문화된 사람들한테는 권한도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입법 과정에서.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관료제적 조직 구조는 전문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어때요? 이것도 문제가 없죠? 옳은 내용입니다. 자, 3번 전문 직업화 윤리적 문제점 중 소외. 뭐 이거 우리 소맥 차차. 자, 맥락을 보지 못하는 거. 그죠? 요게 딱 생각나야죠. 자, 전문직이 되는데 장기간의 교육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이게 기회의 차단이죠. 자, 기회, 이게 차단당하는 거잖아요. 차단. 그러면 요거는 차별이죠. 차별. 그래서 소외가 아니라 여기를 차별로 바꿔줘야 옳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X가 되겠고요. 자, 4번 전문 직업화의 윤리적 문제점 중 국권주의는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모두 결정하듯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게 전문 직업적 국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9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 문제는 뭐 굳이 뭐 볼 필요 없겠죠? 적절한 것 찾는 겁니다. 자, 순찰 근무 중 가난한 동네는 가려하지 않고 부자 동네인 구역만 순찰하였다. 이 우리가 사회 계약이라는 것, 이걸 왜 한 거죠? 사회 계약을?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 이 말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글을 써가지고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서 사회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정한 접근이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동네는 가려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부자들만 서비스를 받는다? 그럼 뭐예요? 뭐 위반이에요? 공접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을 적발하고 동료라는 이유로 눈을 감아줬대요.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하지 않고. 이거 뭐예요? 이것도 공정한 접근 위반이죠. 그래서 공접 중에서 우리가 이거를 편들기라고 하죠. 니은은 X가 되겠고요. 자, 디귿. 경찰관이 절도범을 추격하는 중. 자, 도주하는 절도범 뒤에서 총을 쐈대요. 절도범인데 총 쐈어요. 등뒷방 했네요. 자, 등뒷방은 옳은 게 하나도 없죠. 자, 생명, 재산, 안전보호. 사망하니까 생명, 재산, 안전보호가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이제 공부가 덜 됐고, 생명, 재산, 안전보호와 이 신뢰보호, 신뢰 확보하고 구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신뢰 확보입니다. 신뢰 확보에서 뭐죠? 최소 물리력 사용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재산 안전보호가 아니죠. 자, 리을. 경찰관이 강도범을 추격하다가 골목길에서 칼 든 강도와 만났습니다. 계속 추격하는 척하다가 강도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뒀대요. 이거는 신뢰 확보 맞아요. 법집행, 엄중한 법집행에 대한 내용이죠. 자, 폭주적을 단속하던 경찰이 무리한 추격으로 인해서 쫓기던 폭주적이 시민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혔대요. 자, 이거는 공공의 신뢰 확보가 아니라 뭡니까? 요게 생명, 재산 보호에 대한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는 잠재적 위험과 현실의 위험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서 법 집행을 한다라는 거죠. 이 법 집행 자체는 뭡니까? 수단이에요. 뭐를 하기 위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수단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례는 폭주족을 단속하던 경찰의 무리한 추격이라고 했잖아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이 폭주족도 우리 국민이고, 아니면 이 폭주족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 경찰은 이 법 집행을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밀어둘 수도 있고요. 저쪽에다가 무전 쳐가지고 저쪽에서 잡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자, 그런데 은행 강도가 소녀를 인질로 잡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실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 집행을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폭주족 관련 판례가 아니라 사례죠. 자, 얘는 뭐예요? 생명 재산 보호 위반인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죽었다, 뭐 여기선 중상이라고 써놨지만 뭐 여기서도 막 죽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사망하고 여기서도 사망하고 그럼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좀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과도 물리력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신뢰 확보 위반이야. 왜? 경찰은 국민이 최소 물리력을 사용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물리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리력 사용 규칙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물리력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법 집행은 수단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생명 재산 보호다. 라는 거. 요게 이제 본질적인 내용들이죠. 이걸 보고 잘 생각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비읍. 탈주범이 자기관 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가 실패했대요. 자, 이거는 협동과 역할관계 준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시옷. 과거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던 경찰관이 절도범을 검거한 후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했다.
자, 이거는 냉객이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옳은 거 아까 찾으라고 했잖아요. 기억, 리을, 비읍. 이렇게 세 개. 기억, 리을, 비읍, 세 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비진정성의 조장입니다. 자, 비진정성의 조장은 뭡니까? 그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봉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내용이 비진정성의 조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 행위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 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죠? 비진정성이 아니라 행위 중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니은 실행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자, 실행 가능성의 문제가 뭐예요? 그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좀 강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위반을 했을 때 강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실행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선을 다해 근무하려고 하다가도 경찰 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 이상의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최소주의 위험에 대한 내용이죠. 이 강령을 자신의 행위에 울타리로 삼아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을 희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상의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우리가 최소주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 중심적 성격. 자, 행위 중심 성격은 뭐예요? 우리 강령에는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나의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행위 중심적 성격인 거죠. 그쵸? 자, 그런데 경찰 강령은 직원들의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하달되기 때문에 비자발성으로 인한 냉소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 요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냉소주의 문제의 내용이죠. 냉소주의의 문제. 그래서 디귿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냉소주의는 방금 했고 냉소주의는 뭐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경찰 강령은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일성으로 인해서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죠? 냉소주의가 아니라 비진정성의 문제. 그래서 이게 읽어보면은요,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진정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냉소주의 문제죠. 그리고 행위 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한다. 행위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 행위 중심적 성격. 자, 그리고 이 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최소주의 위험이 있다. 어때요? 이것도 다 내용이 뭔지 알고 있으면 그냥 읽어서 푸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쵸? 자,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요것도요. 적절한 걸 찾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죠. 공직자 자신 그리고 가족 이렇게 요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2년 이내 요게 적용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기억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로 같이 나올 수가 없다.
같이 나오면 그 지문은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공자가 뭐 되고자? 대사관 임원 되고자 주식 샀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그래서 뭐 임원, 뭐 관리하는 사람, 사회이사, 뭐 대리, 뭐 이거는 그 대표, 그리고 대리, 고문, 자문, 주식 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2단 법인, 여기다가 이제 가족을 넣어가지고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나 법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단 법인이라는 것은 그 종교법인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단, 또 2단이야 막이 들었어 막 이러죠. 그 2단 법인 되고자, 여기 똑같아요. 되고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죠. 같이 근무. 이것도 2년 이내죠. 그래서 2년은 다 2년. 그리고 이 충방이 정말 쉬운 게 뭐 신고는 뭐 전부 다 14일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선 숫자 때문에 틀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자가 대사관 임원 되고자 주식 사고 2단 법인 되고자 같이 근무했다. 이게 뭐라고요? 사적 이해관계자. 자,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 한번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공직자 자신. 공자가 자, 얘네들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공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또는 가족 이러면 틀리겠죠. 근데 2년 이내 법인단체 자 2년 이내에 2단 법인 그죠? 여기 가족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요것도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그러면 자가가 되네요. 그러면 대리, 고문, 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자, 보세요. 2년 요게 가족이랑 같이 나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틀렸다. 이걸 또는 가족이 이걸 지워버리든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자가네요. 공자가 주식 샀다. 아까 주식, 지분, 자본금 요거 30%, 50% 여기까지는 안 낼 것 같긴 한데 뭐 30%, 50%. 자,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이걸 이제 특수관계 사업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고. 자,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맞죠? 퇴직일 전 5년 이내. 자, 이거 잘못됐죠. 5년이 아니라 여긴 다 2년이에요. 자, 2년 이내 인허가 등 뭐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 규칙 기타 등등 이렇게 여기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뭐 여기는 다 맞는데 요 2년 이내 같이 근무한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요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잖아요.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3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다음 사례를 분석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원인 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부모님과 주변 친구들이 늘 범죄와 관련된 행동을 보이며 이렇게 살았대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봤고 그 행동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자기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차별적 접촉 이론, 학습 이론, 학습된다. 자, 요렇게 할 수 있겠죠? 요거를 만약에 이게 차별적 접촉 이론이 없고요. 문화 전파 이론 뭐 요렇게 있으면 뭐 이것도 이거는 뭐 문화 전파 이론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12번 차별적 접촉 이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국 경찰사 연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894년 경무청 관제직장에 의해서 한 성분의 관할에 경무청에 신설되었다. 그래서 요 1894년 경무청 관제직장에 의해서 경무청이 신설됐는데 얘 관할은 한성부 내라는 거. 그래서 수도 경찰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자, 1945년 미 군정청으로부터 경무국을 인수해서 국립경찰을 창설했고 정치범 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을 폐지하였다. 자, 정, 치, 예, 보안법. 자, 보안법은 48년에, 얘네들은 45년에 문제 없죠. 옳은 내용입니다. 자,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됐죠. 그리고 이전에는 91년 이전에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독립관청이 아니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독립관청으로 운영되기 시작됐죠. 그래서 3번도 옳은 내용이 되겠고, 자, 2005년 경찰위원회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위원을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다. 이거 헛소리입니다. 처음부터 91년에 제정될 때부터 그냥 7명이었습니다.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영국 경찰은 사원체제. 맞죠? 그리고 지역 치안 평의회는 지역 치안 위원장을 견제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예산안 지역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거부권. 이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지역 치안 평의회에 있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자, 프랑스 군 경찰은 군인의 신분으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 합니다. 그죠? 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 프랑스 군경찰은요, 군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신분밖에 없어요. 뭐, 나머지 예산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전부 다, 행안부 장관한테 넘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니은 옳은 내용. 자, 독일 경찰은 연방 차원에서는 각 주가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경찰이지만 주 관점에서 본다면 주 내무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주단위 국가경찰 체제이다. 자, 요거는요. 이렇게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하나의 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독일은 이런 주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개 있죠. 그러면 보세요.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국가 관점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나뉘어 있는 자치경찰처럼 보이죠. 자치처럼 보인다. 그쵸? 자, 그런데 이 주 단위에서 한번 봅시다. 주 단위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주 정부, 주 내무부의 경찰청, 그리고 밑에 지방청, 그리고 밑에
뭐 경찰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런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 주 관점에서 보면은 중앙 집권적인 체제. 그러니까 뭐 국가경찰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또 주 단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자치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이고 그러면 디귿은 어때요?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리을. 미국 경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경찰, 주경찰, 연방경찰이 존재하며 이 중 광범위한 경찰권을 행사해서 법 집행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주경찰입니까? 아니죠. 주는 그 주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방경찰 같은 경우에는 주간의 어떤 경계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X가 되겠습니다. 주경찰이 아니라 연방경찰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음. 일본 경찰은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 진행권 및 종결권은 이건 많이 보셨죠? 종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미음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옳은 건지 적절하지 않은 건지. 자, 아는 거. 리을, 미음 두 개.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법치행정과 경찰 작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아는 내용이고 행정은 합헌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라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법률 유보 어때요? 잘못했죠. 법률 유보가 아니라 법률 우위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바로 알 수 있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 원칙까지 포함하는 개념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법률 유보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얘기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요거는 뭐 우리가 행정작용 중에서는 권력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비권력적인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우위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률 유보의 원칙은 권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지만 비권력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내용이죠. 자, 4번.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으로서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내용이고 2번이 틀렸죠. 자, 16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딱 맞았네요. 자, 경찰법상 시도경찰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죠.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부터 까지 될 수 있어요. 뭐부터? 경무관부터 치안감, 치안정감까지 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1번은 옳은 내용. 자, 경찰공무원법 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자, 이거 일단 잘못했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경, 행, 국, 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할 것이고 경찰청장은 추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추천하죠? 시경위랑 협의해서 시경위랑 협의를 해서 자, 경찰청장이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X가 되겠고요. 자, 3번.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자치경찰사무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 받아서 관할구역 소관사무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죠. 다만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본부장 지휘감독을 받는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우리 줄여가지고 시경위,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경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시경위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자, 다만 시경위가 심의 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 의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고요. 자, 1번 경찰청장입니다. 자, 국가수사본부장한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자, 경감 이하에 대한 전부권을 위임한대요. 자, 경감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요? 경정 이하에 대한 전부권이죠. 자,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고, 자, 경찰청장은 지금 여러 기관장들이 나와 있고 시도청장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소속기관 등이라고 하죠. 자,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 공무원 중 경감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 해제 복직. 자, 요거는요 어떤 계급에 대해서 정에 대해서죠. 자, 그리고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이 X가 되겠고요. 자,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경위는 시도지사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자,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청장한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냥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부권을 다시 서장한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것 서장한테 넘어가는데 이렇게 다시 위임받은 것을 또 서장한테 같이 넘기니까 경찰서장은 완전체 전부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경찰 공무원법상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채용 비위 관련 합격자 등의 취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이나 승진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 대신해서 응시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시험 정지, 무효,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죠. 옳은 내용이고요. 자, 경찰 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확정됐어요. 해당 비위 행위로 인해서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은 그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죠. 옳은 내용입니다. 자, 부정행위로 인해서 시험 정지, 무효,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간 신규 채용 시험 및 승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 어디가 지금 잘못됐을까요? 보통 이제 막 이런 것들을 뭐 숫자를 바꾸면 너무 쉽고, 그죠? 뭐 다른 데를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요 기준 있죠, 기준. 요걸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요즘에 잘 바꿉니다.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처분이 있은 날부터. 그래서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가 아니라는 거. 요거 잘 못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거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청장은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당사자한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유직 사유입니다. 자, 요것도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직권유직 사유 같은 경우에는 자, 요양간 전임자
징집하려고 그랬더니 이탈해서 소재불명이야. 자,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요양 간 것은요, 몇 년이에요? 1년인데 1년 연장이 가능하고 공무상, 부상, 질병, 자, 같은 경우에는 3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죠. 그런데 의학적 소견 고려해서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전임자는 전임 기간, 그리고 징집, 이탈, 요거는 복무 기간이 되겠죠? 자, 소재 불명은 3개월. 그러니까 소재가 불명이 됐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휴직인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 경공법은 어때요? 요거 5년이죠, 5년. 그리고 의학적 소견 고려해서 3년이라는 거. 요거. 그리고 소재 불명. 요거는 법원에 실종, 선고 시까지 휴가인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어야 이제 풀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런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직권휴직 사유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맞죠? 파면해인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이거는 중징계잖아요. 이거는 직위해제 사유. 그래서 요건 옳고 요거는 틀렸다. 자, 그리고 징집 소집된 때 요건 맞죠? 자, 그리고 소재 불명. 요것도 맞죠?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자, 요거 직위 해제. 이건 능력 부족,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거 직위 해제. 그러면 직권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 정답 2번.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밀어놓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이제는 시간 없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죠. 자, 경공법상 정치 관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거 어때요? 뭐 문제 없습니다. 그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뭔가 길면 경공법이에요. 자,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그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에 정치단체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자, 요거는 정치 운동 금지죠. 국공법상에. 이건 국공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 4번. 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것도 정치 관여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공법하고 경공법 구분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2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